푸른밤 종현입니다.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로 이름을 알리게 된 배우 리드 버니는 2016년 토니상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며 소감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43년 가까이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35년은 끔찍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잘 되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나머지 8년이 환상적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나무들이 있는 거고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때 역시 사람마다 다른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고요. 그는 이런 이야기도 남겼는데요. 실수할 때도 있는 거고 실패할 때도 있는 거고 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가끔은 돌아가면서 무릎도 꿇으면서 울고 싶은 날은 울고 싫다면서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그래서 사는 것이 꽤 중요한가 봅니다. 8월 3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8월 31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노리플라이의 콤마였습니다. 노리플라이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나른한 분위기와 본인들만 색채를 상당히 잘 꾸려내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재즈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편곡들 눈에 띄죠. 앨범 곡들도 그렇고 유명한 곡들도 대부분 그런 어떤 재즈적 화성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리드 버니라는 배우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한 길을 꾸준히 걸어간 사람의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배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한 가지를 오랫동안 지그시 오래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산다라는 게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어찌 보면 이제 살면서 겪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경험이 되고 그리고 어제에 비해서 오늘이 좀 더 낫다. 오늘에 비해서 내일이 좀 더 낫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수요일이죠. 덜러브 연애교실 열립니다. 백영욱 작가님 그리고 가수 이지영 씨 두 분 오세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개념 플러스 유형, 마운티아,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다우닝 산업, 한진관광, 기초영어 해커스톡,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샘 스미스의 노래입니다. 푸른밤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한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아티스트죠. I'm Not The Only One이라는 곡을 들을 텐데
뭐랄까, 저는 맨 처음에 이 노래 들었을 때 나이가 정말 지긋한, 그리고 연륜이 상당히 많이 쌓인 그런 아티스트의 곡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샘 스미스가 아마 저랑 또래일 거예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 저보다 나이가 뭐 많아봤자 한두 살? 혹은 동갑이거나 그럴 겁니다. 상당히 비교적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를 내서 많이 놀랐었던 기억이 나네요. 심지어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발매가 된 지 꽤 된 곡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샘 스미스의 목소리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릴 때의 목소리인 거죠. 상당히 깊이가 있는 목소리고 또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입니다.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듣고 오겠습니다.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듣고 왔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죠? 전 개인적으로 샘 스미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단단할 것 같은 목소리? 뭔가 느낌이 되게 단단하고 안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이 목소리 참 좋아합니다. 3476님, 저는 일요일만 쉬는 제과 제빵사 오너 셰프입니다. 매일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푸른밤 들으면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의 마무리를 함께 해주시는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늦게까지 영업을 하시네요. 고생하십니다. 마무리 하실 때 푸른밤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들어가서 푹 쉬시고 또 내일을 위해서 컨디션을 축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유영님, 4년 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마지막으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1년 반 만나온 사람과도 헤어졌어요.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네요. 어디로든 떠나버릴까 생각이 많은 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떤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마음이 상당히 좋지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일들이라면 뭐랄까,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간 나의 일상을 좀 채워줬던 시간을 대부분 보냈던 것들이 조금 공허하게 남아버리니까. 근데 유영씨 본인이 남아있다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들, 이전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유영씨의 내일을 만드는 걸 겁니다. 그래요. 생각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잠시 어디 다녀오시는 것도 쉬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고혜연님, 병원에 갔는데 살을 빼지 않으면 평발이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건강을 위해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살을 좀 빼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건강적인 이유가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아니, 도전을 해야죠. 건강하기 위해. 그래요. 평발. 제 주변에도 평발이신 분들이 있는데 일상생활 할 때 그렇게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되게 좀 조금만 걸어도 많이 피로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앉아있거나 뭐 어느 정도 이동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제 움직이는 게 거리가 좀 되면 좀 도보로 이동하는 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혜연 씨도 한번 잘 관리하셔서 평발 되시기 전에 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8827님, 썸 타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해외 출장을 간 후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휴대폰이 고장난 줄 알고 돌아오면 연락을 하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 절 차단한 거였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한 달이나 기다렸네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인연을 끊을 수가 있는지 믿었던 마음이 배신당해 너무 아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떠한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계를 지속하던 분과 좀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끊어져 버리니까 당황스럽고 마음도 상하고 그러셨을 텐데요.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을 하시고 마음속에서 그냥 놓아주십시오. 다음에 더 본인과 잘 맞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해외 출장을 갔다 오고 갑자기 차단을 하고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두 분 안에 어떠한 이야기가 좀 더 숨어 있겠죠. 뮤직 소울 차일드의 Waiting Still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I picture you in your red dress, looking so perfect. Everyone's asking you, where is your boyfriend? And then you explain, I'm somewhere off on a plane. 뮤직 소울 차일드의 Waiting Still 듣고 왔어요. 2054님,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2주 전부터 서울 올레길 걷기를 시작했어요. 각 구간마다 인증 스탬프를 찍으며 올해가 다가기 전에 완주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답니다.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서울 올레길, 여기가 어디죠? 저는 잘 모르는데 마라톤처럼 쭉 돌고 돌면서 뭐 스탬프로 인증도 받고 그러는 어떤 길인가 봐요. 아, 성곽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성곽을 따라 쭉 돌으시면서 이것도 이제 완주 스탬프가 또 있군요. 그래요. 건강도 챙기고 또 나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취미생활인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지기 전에 이런 취미를 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겠죠. 박준희님, 이젠 몸이 끈적이지도 않고 보송보송해서 좋네요. 지난 학기 휴학생이었는데 이제 다시 학교에 가요. 계절이 바뀌어 가는 걸 보니 복학이 더 실감나고 설레네요. 앞으로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는 것,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비 한 번 왔다고 되게 날이 풀리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좀 뭔가 되게 간사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 이러다가 바람 좀 불면 날씨 너무 좋다, 이 정도면 여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다 또 햇빛 딱 맞으면 아니야 여름은 아니야 그래도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간사합니다. 저희 엄마랑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바람을 막 부는 거, 참 간사하지, 이렇게 바람 불 때는 참 좋다가 또 겨울 되면 이제 추워서 살해서 힘들어 할 텐데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가지고 제가 사람이 참 간사해요 이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디서 배웠나 싶었더니 어머니가 쓰시더라고요. 제 어머니한테 배운 말투였어요. 홍진희님, 주말에 대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로를 의지해온 저 이외의 유일한 솔로 친구가 청첩장을 가져온다네요. 10명 친구들 중에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다들 또 넌 언제 갈 거냐고 묻겠죠. 구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미혼의 자유로움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고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결혼을 하면 결혼한 그 즐거움이 또 있는 것이고, 미혼은 또 미혼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겠죠. 진희씨 친구들 만나다 보면 하도 친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누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진희씨 마음은 궁금하네요. 결혼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조금은 그래도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결혼할 상대가 없으신 건지. 글쎄, 진희씨가 원하신다면 좋은 상대를 어서 만나셔서 결혼도 하시길. 1808님, 부모님은 여행을 가시고 동생은 친구 집으로 자러 간다고 해서 집에 혼자 남겨졌는데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요. 이 어색한 고요함 속에서 작은 소리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네요. 좋은 노래로 분위기 좀 더 살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집에 또 혼자 계시는데 문단속 잘 하시고요.
뭐 여름이니까 보일러 걱정은 없을 것이고 에어컨 이런 것들도 잘 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족과 함께 사니까 제가 방에 어떤 불을 켜거나 이런 걸 되게 체크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체크를 못하고 나오면 어머니께서 또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긴 하는데 이렇게 좀 혼자 있을 때는 항상 끄는 게 걱정돼서 애초에 켜질 않습니다. 저는 까먹을까봐. 트래비스의 Sing 듣고 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연애하는 중에 다른 사람의 애인이 탐났던 적이 있습니까? 이 설문조사에서 남성은 72.2%가, 여성은 무려 91.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서로에 대한 불만과 서로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겠죠. 사랑하고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을 때에도 노력은 필요하죠. 덜러브 연애교실 백영옥 작가님 그리고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You know that it could be nice if you don't say you love me. Don't treat me like I was ice. 네, 솔로와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덜러브 연애교실, 푸른밤 가족들의 연애가 안녕하길 바라는 분들 백영옥 작가님 그리고 이지영 씨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두절미하고요. 오프닝에서 한 이야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진짜인가요? 이 조사 항상 저는 여기서 이제 아유, 어이 수치를 영국에서 조사하는 하는 게 조사 아니에요? 영국 조사가 신빙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심이 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한국형 설문조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뭐 이런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까? 예. 하네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이성이 아닌 다른 음. 사람을 좀 마음속에 둔다라기보다 탐냈던 적이 있다. 네. 뭐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저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건. 거짓말 탐지기를 준비해 주세요. 손 찌릿한 거 있죠, 그거. 삐 하면서 전기 빡 오는 거. 비싼 건 안 물 되고요. 묻혀가지고 하면 네. 더 아플 것 같은데. 아무튼 저 그런 적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솔직해라. 난 되게 많아요. 나도 많아요. 몇 번인데요? 좀 하나 둘 셋은 백회를 시작하기보다는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을 예.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 사람처럼 좀 잘 나를 이해해주고 이 사람처럼 나를 좀 잘 포용해주고 이 사람처럼 말투가 좀 더 다정하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한 건데 어찌 보면 뭐 현재 애인에 대한 뭐 약간 뭐 아쉬움이나 불만족스러움 같은 것들을 뭐 친구의 애인 혹은 다른 사람의 애인을 보면서 아니면 나의 친구에게 예. 빗대어서 뭐 얘가 내 남자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여자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얘 어느 부분만 나의 애인에게 이렇게 이식하고 싶다. 좋다. 근데 뭐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말투라던가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내 애인이 잘했으면 좋겠고 이걸 좀 바꿔서 좀 섞었으면 좋겠고 그런 상상은 그런 어떤 마음에 대한 표시가 아닐까요? 이 설문조사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 높이 안 나올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연애 중간중간 지속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서로 아쉬운 부분 그런 기간에 순간전 살짝
욕심이나든지 잠깐, 이런 예. 것들이겠죠. 근데 그런 적도 저는 있긴 하거든요. 현재 여자친구가 아니 현재가 아니라요. 그 당시에 그 현재죠. 당시에 당시 여자친구가 너무 다 좋았어요. 모든 게 다 좋았는데도 또 친구의 여자친구를 보니까 와, 저 사람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그래서 빠져든 적도 있어요. 현재 여자친구의 불만족스러움이나 아쉬움 때문이 아니라. 네네네. 아니, 네. 그런 제가 경우-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더욱더 이상하지 매력적인 어떤 나의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그럴 수 있다고 다 나랑 생각합니다.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막 그런 생각하고. 맞아요. 네. 이정 씨는 그리고 다 잘 어울리시네요. 머리 조금 바꾸셨는데요. 아 더워서 뒤늦게 잘랐어요. 저. 상당히 예, 잘 어울리시네요. 그래요. 왜요? 아니 종혁 씨한테 칭찬 받으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무슨 말을 이렇게 에이, 해야 될지. 무슨 말씀 어려 하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얼굴 머리 자르니까. 귀엽죠? 네, 귀여워. 막 강요하시네. 대단하시네요. 네. 자, 그래요. 뭐 계속 이어가서 연애 얘기 쭉 나눌 텐데요. 더 러브 연애교실 실시간으로도 여러분의 연애 고민 사연을 받고 있어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이지영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콰이의 춤 듣고 올게요. 눈물을 닦아내지 않길 그 얘기를 비가 되어 내리도록 클래식콰이의 춤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 만나볼까 하는데요. 서울에서 제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남자입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12번의 연애를 했는데요. 저의 문제는 늘 짧은 연애만 한다는 겁니다. 한번 사랑에 빠지면 저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섭게 불타오릅니다. 그 사람의 스케줄에 저의 모든 걸 맞추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신기하게도 사귄 지 100일 정도가 지나면 바람 빠지듯 확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대에게 모든 걸 잘 맞추지 않게 되고 그동안 했던 노력도 덜 하게 되니까 상대방은 갑자기 변한 제 모습에 실망하고 그게 싸움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이젠 결혼도 생각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항상 100일 즈음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연애 패턴이 반복되니까 솔직히 요즘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게 두렵습니다. 너무 가볍게 변해버리는 제 마음이 무섭고요. 저도 남들처럼 1년, 2년, 오래 만나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항상 100일 정도의 짧은 연애만 반복한다는 제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있을 수 있죠. 네. 많이 그러는 것 같고 물론 뭐 음. 사랑의 뭐 유통기한 날짜로 수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 뭐 뜨겁게 불타오르는 기간이 굳이 뭐 2, 3개월이 안 넘는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사랑의 호르몬 갖고 왜 규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네네. 최장 기간이 3년이래요. 아, 그럼 사랑을 사라진대요. 그 호르몬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네. 사랑에 대한 네네. 수치는 3년 정도이다. 근데 사실 100일 연애하는 게 그 기간 자체는 저는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군요. 뭐 연애를 꼭 1년, 2년, 3년씩 해야 그게 좋은 연애다.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일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은 지금 문제는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네.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길이, 연애 길이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주일이 안 첫눈에. 됐대요. 3일이라 그랬어요. 3일. 굉장히 했네. 그 둘의 이야기가 3일이래요. 3일. 아. 3일 동안 어린애 둘이 만나가지고 가문들의 싸움이 더 네. 커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사랑이 이미 그렇게나 위험하고 위대한 거죠. 3일밖에 안 됐는데. 예. 그런 거로 따져보자면 사실 연애 기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전 솔직히 제이님이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어떤? 저는 정반대거든요.
오래 걸리시나요? 전 제일 짧게 연애한 게 거의 2년 반 정도여서 항상 그랬어요. 1년 미만으로 뭐 이별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저도 그런 저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왜 난 100일만 연애하고 헤어지는 걸 왜 난 못할까? 아, 짧은 연애라든지 이런 게 짧은 연애에 대한 불가능할까? DNA가 나는 왜 없을까라고 막 탓했던 적이 정말 있었어요. 아, 정말 예전에. 예. 어떻게 말하면은 전 2년 반 사귈 거 짧게 쪼개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했었고 오히려 뭐 저한테 답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저랑은 정말 반대 타입의 사연자가 아닐까. 역시 인간은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갈망하게 네, 되는군요. 전 솔직히 부러워요. 그냥 이렇게 사시면 안 되나요? 아니, 결혼 전까지. 근데 참 재밌는 건 네. 그래도 꽤 많은 연애를 하셨어요. 12번이나. 12번이나 네. 하셨으면 많이 하신 거고 그리고 그만큼이나 나의 마음을 뺏어간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줬다라는 게 되게 멋진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12명이나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근데 그 100일 즈음에 이제 항상 뭐 헤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12번의 모든 상대분들이 똑같은 항상 문제에서 그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헤어지진 않았는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아, 그 부분들을 한번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똑같은 이유로만 항상 헤어지진 않나. 무엇 때문에 헤어졌는가. 같은 이유로 실증을 느낀다거나 같은 이유로 매력을 뭐 못 느낀다거나. 그러면 스스로 좀 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도 있겠네요. 12명이나 여자친구가 바뀌는 동안 그쵸. 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된다면 어찌 보면 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본인 문제일 가능성이 많고요. 사실 이분 연애 패턴을 보면 이분은 무슨 흥분이라던가 격정이라던가 이런 거에 약간 중독 성향이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연애 초반에 굉장히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약간 쟁취하고 싶은 욕망이 유독 강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인풋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진시키는 건데 일종의 번아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네네. 연애에 있어서. 그래서 이분은 그 연애 초반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격정적인 긴장 상태, 흥분 상태에 약간의 그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런 상태를 너무 즐기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사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애라는 게 좀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주는 편안함이라든지 안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한번 느끼면 지영 씨처럼 연애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주는 안정감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다른 지점이에요. 그런 격정적인 연애랑은 또 다르게 관계가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좀 그런 자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 패턴화됐고 12번이나 그랬다고 하면 이게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연애 시작하기 전에 간질간질거리는 기분이 좋아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맞아. 그것만 그런 좋아하는 관계가 분들이 있어요.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실증 연락이 끊긴다든지 예. 뭐 그러면서 사라져 버리시고. 타로 카드 보면은 그것만 딱 집어내는 카드가 딱 있어요. 아, 그래요? 심지어. 연애 사랑 시작의 처음에 달콤함만을 취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카드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타로 카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 어찌 예.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그리고 익숙한 즐기는 네. 연애에 대한 감정의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분도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오랜 연애 조금 나의 어떤 마지막 나의 한계선을 넘어섰을 때 연애 시간에서 오는 어떤 감정의 변화들. 100일 정도를 넘어섰을 때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거기서 또 재밌게 흥미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관계를요 유지시키는데 노력이 필요해요. 그 연애 초반에는 사실 노력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몰입이 되기 때문에 네네. 특별한 노력 없이 그런 많은 행동들을 자기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호르몬 뭐 반응일 수도 있고. 근데 아마 100일쯤이 이분이 노력이 필요한 시간일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뭐 타고나서 연애를 잘한다라기보다는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노력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연애를 굉장히 오래 한 번 노력형이시군요. 사귀면 네. 한 번 사귀면 좀 오래 사귀고 그런 타입인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100일 패턴이라는 건 본인이 이제 노력이 필요한 타이밍에서 딱 그게 끝나는 거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좀 있기 때문에 좀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네. 조금 더 내가 네. 연애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막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은
정같지 않은 건 아닌가 스스로도 한번 예. 생각을 해보고 네. 그러면서 좀 유지를 해보시는 습관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겠죠. 네. 그 뭐라 그럴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바라봐주는 마음의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한 근력이 조금 더 생기면 좋지 않을까. 조금씩 더. 아 매우 문학적인 표현이네요. 근력. 마음의 근력. 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 다음 달쯤에 노래로 나오나요? 마음의 근력. 이거 방송 끝나면 출판사에서 연락 마음의 올것 근력 벤치프레스 150kg. 자, 그래요. 여기서 저희는 노래를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타블로의 유통기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봐도 나에게 시간이 없어 이제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마음 중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코너죠. 덜러브 연애교실 백영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푸른마음 가족들의 짧은 사연들 만나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791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주일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크게 싸운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동안 저와 안 맞는다고 여러 번 느꼈었대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대로 헤어지자고 말해버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고 싶네요. 내일이면 해외로 떠날 그 사람을 생각하며 오늘이라도 전화해볼까 고민했는데 부질없는 짓이겠죠? 남자는 이별 통보할 때 이미 마음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아 정말이에요? 남자가 그렇게 마음 정리를 다 한 상태에서 이별 통보. 저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저 이별 통보 해본 적이 한 번 거의 당해봐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당하는 적이어가지고 마음 정리하려고 안타깝게도 그러면 먼저 훅 들어오더라고. 저도 당하는 편이라 왜 이러죠? 뭐야? 말할 수 없는. 아이고. 다 차여가지고 7913님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상대방이 말을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떠나가기도 했고 이제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라면 지금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상황을 바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느낌 자체가 해외로 떠나는 게 뭐 짧은 휴가도 아니고 뭐 2, 공부하러 3개월짜리 뭐 출장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느낌이에요. 같아요. 예. 공부하러 좀 오랫동안 예, 뭐 짧으면 6개월, 예, 그렇죠. 길면 몇 년이 되는 그런 정말 안 돌아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네. 그런 커다란 일 앞에서 연애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마음의 정리를 하고 떠날 것 같거든요. 맞아요. 해외로 간다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저도 예,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좋은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 언제요? 그 말 말고는. 어째요? 언제요? 저부터 좀 물어볼게요. 저는 언제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런 연애 상담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업이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업이니까. 어찌 됐건 예. 돌아오건 안 돌아오건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그렇게 또 보고 싶으면 그래요. 마음 가는 대로 전화 한번 해보시는 사실 건. 저도 전화나 마음을 전하는 거는 네. 해볼만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네. 다음 사연이요.
그리고서님 여자친구와 다퉜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했는데도 무릎을 꿇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 부모님한테도 잘못해도 무릎은 안 꿇는다고 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저를 막대하는 여자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꿇라고 하셨구나. 이런 일이 있군요. 현실에 존재하는군요. 아니, 진짜 사실- 있구나 정말. 뭐 무릎이야 무릎 꿇어라고 했을 때 벌 받는 기분 아닌가요? 무릎 꿇어 그렇죠. 무릎 꿇고 손들어 아닌가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뭐 대단히 잘못한 건가? 굉장히 화가 나서 그러니까 그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다퉜는지 다툼의 그 강도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이유로 다퉜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말다툼이 아니라 정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 뭐 이를테면 아주 심각한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래 저는 한번 무릎을 꿇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연애하다가.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거짓말을 했거든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 거짓말도 되게 심각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안 하면 그러니까 도무지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물론 꿇지는 않았어요. 꿇지는 않았는데 저는 좀 약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이 사연은 그 이면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자친구분이 정말 습관적으로 뭐 툭하면 너 무릎 꿇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정말 이 남자분이 심각한 뭔가 잘못을 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나서 그런 어떤 리액션이 나온 건지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요. 뭐 물론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있어서는 한쪽이 100%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다퉜습니다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어찌 보면 서로 좀 티격태격하다가 일이 커진 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뭐 별일 아닌데 무릎 꿇으라고 했다. 예를 들면 내 팝콘인데 네가 너무 많이 먹었다. 무릎 꿇어. 이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지영 씨? 뭐 별거 아니 진짜 무릎 꿇어요. 반 정도. 반을 먹었으니까. 다 꿇으면 또 좀 그러니까. 반 무릎 꿇고 갑작스럽게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반만 꿇고 주머니에서. 근데 정말 왜 다퉜는지에 대해서 보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요. 무릎 꿇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실 먼저 무릎 꿇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습관적으로 무릎 꿇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과할 때 뭐 뭔가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왜 싸웠는지를 좀 더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은 싸움이 마무리가 되는 동시에 또 다른 싸움이 일어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은 참 피하는 게 좋긴 한데 좀 쉽지가 않네요. 자, 다음에 익명 요청해 주셨습니다. 여자친구의 애교가 날이 갈수록 과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운 듯 적당히 하는 게 매력이었었는데 제가 원래 낯간지러운 걸 싫어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도 이거 우리 곰돌이 그랬죠요 이러니까 너무 힘드네요. 근데 하루아침에 대놓고 그만하라고 하면 여자친구가 상처받겠죠? 어떻게 잘 돌려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서 아니야. 그만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말 하기 참 모호한 상대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좀 한 듯 안 한 듯 하는 그런 애교가 좋았다면 이제는 이제 쑥스러움이 조금 덜해져서 그 사람이 편해져서 변한 거잖아요. 그쵸. 참 여기다 대고 다시 나 좀 쑥스러워해 주면 안 될까라고 말할 수도 없고 쉽지는 않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이지영 씨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 저도 약간 이런 거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아까 연애를 또 길게 한다 그랬잖아요. 싫은 상태로 2, 3년 전 연애를 해요. 막 그게 싫다. 어디 이랬어요? 지금 적당히 좀 하지. 전 이 상태로 막 2, 3년 연애하기도 해요. 네네. 좀 별로네 말하고 나니까. 말을 못해요. 이런 말 잘. 그런 말을 못한다. 다른 얘기들은 뭐 의사 표현을 잘 하고 주장도 하는데 이런 카테고리의 이 얘기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저는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네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애교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애교 많은 여자분들 보면 약간 부럽기도 하고 귀여운데 그 상대편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애교가 많은 건 성격이거든요. 약간 타고나는 거. 그래서 고쳐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사실. 애교는 사실 고치기 힘들어요. 그냥 그리고 본인의 몸짓 같은 거라서 되게 자연스러워. 심지어 말투에서 이렇게 묻어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예. 단어 선택만 조금만 사람 있을 때 조심해 줄래라고 얘기하는 정도 이 정도뿐이지 그 외에 어떤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마 듭니다. 이걸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도 하는 게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으니까 우리 정하자. 사람 많은 데서는 하지 말고 우리 둘이 있을 때 마음껏 해. 맞아요. 막 이런 거. 그래 자기야 그 네. 곰돌이는 좀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가이드라인 있는데 다 제시. 좋은데 곰돌이 말고 다른 거 없니? 곰돌이는 좀 그래. 네. 그래. 곰돌이가 뭐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그랬죠용은 살인데. 좀 그래. 이렇게. 자 다음 사연이요. 네,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저 여자친구는 SNS에 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저랑 만나기 전부터 그랬는데 사귀고 나니 당연히 일기에 제 얘기도 등장하더라고요. 아주 자세하게 적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본 사람들은 저라는 걸 아니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막 싫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확 내키는 것도 아니라서 늘 찜찜한 기분인데요. 여자친구에게 이런 마음을 말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닐지 걱정돼서요. 기록이라는 게 상당히 네네.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SNS. 이거 저는 사실은 말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이게 이해는 돼요. 어떤 마음인지. 막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좋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니까 막 거의 재채기 하듯이 그렇게 아마 쓰시는 걸 거예요. 막 간질간질 재채기 하듯이 쓰는 거겠지만 너무 그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SNS에 쓰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일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SNS라는 게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도 많고 특히 그 아이들 사진 올린다거나 하는 게 너무 귀엽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막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나 올렸는데? 그게요. 의외로 사람들이 좀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약간 본인 스스로 뭐 친구를 조절한다거나 그러니까 전체 공개가 아니라 뭐 친구들한테만 이렇게 그 공개를 한다거나 하는 어떤 방식을 써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한 애티튜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시대에는. 네, 그래서 근데 그 여자분 마음 너무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근데 또 저는 또 이 남자분 마음도 이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냥 이런 말 또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또 넘어가나요? 근데 여기 근데 막 싫은 건 아니지만 그냥 찜찜한 기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막 싫은 거 아니면은 제가 적응할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디테일하게 막 정말 자세하게 막 만약에 싸웠어요. 하나하나 싸웠어요. 그럼 또 둘이 달라지는데? 싸웠습니다. 그날 저녁 띠링 SNS에 올립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뭔가 둘이 뭉실하게 올라와서 친구들에게 더 연락이 옵니다. 야, 너 걔랑 싸웠냐? 야, 지영아, 너 싸웠어?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야, 너 문자 왜 그랬어? 문자 야, 네가 오는 사과해. 내용이 네가 잘못했네. 그 보니까 그 왜 거기서 네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그렇다면 이정 씨, 그건 또 아니죠.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정색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마음에 있는 이야기 편하게 풀 것 같아요. 전 그냥 바로 얘기할 것 같아요. 바로 내 얘기 올리지 마. 그러니까 아니 사실 그 연애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친구랑 같이 막 모여서 같이 만나서 재밌게 노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1대1 관계, 그 내밀한 어떤 관계 안에서의 그 내밀함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수위 조절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수위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봐라. 세세한 나의 이름이 좀 거론이 된다든지 그 외에 우리의 어떤 동선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든지 이런 건 좀 그래도 자제를 해달라. 명칭을 빼면 되겠네요. 명사를 빼면 되겠네요. 명사. 그래서 명사만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 다 빼가지고 가게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쫓기고 있는 신세라서 그거 많이 안 썼으면 좋겠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나 보호해줄 수 없겠니? 첩보원이라고 뭐 거짓말을 하신다든가. 국정원 뭐 이런 데 근무한다거나 이렇게. 자, 그래요. 다음 사연이요. 5474님 사연입니다. 제 취미가 만화 그리기인데요. 좋아하는 남자애를 그려서 그 애한테 보여줬더니 야 잘생기게 그렸네. 너 나 좋아하냐? 수고했네 꼬맹이 라고 하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고 갔어요. 이거 뭐죠? 좋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나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칭찬 받았잖아요. 수고했네라고. 또 칭찬해서만 끝나버리면은 좀 머리도 그렇긴 쓰다듬어 하니까. 줬고. 그것도 기분 좋죠. 머리 쓰담쓰담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거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말하면 뭐 기대한 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뭐 안 좋은 신호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비해서 줄 때 더 큰 어떤 선물을 바라고 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어느 상응하는 피드백을 받으면 더욱더 즐겁긴 하지만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마음들을 넌지시 알리다 보면 언젠가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줄리 델피의 Waltz for a Night 듣고 오겠습니다. Let me sing you a waltz out of nowhere, out of my thoughts. 줄리 델피의 Waltz for a Night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까 하는데요. 이번엔 코너 속의 코너죠. 편지 읽어주는 여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랑했던,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편지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여성분이 보내주신 편지죠. 배경옥 작가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사였으면 하는 너에게. 올해 2월 우린 사귄 지 2년 만에 헤어졌어. 난 우리의 이별은 너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해. 술김에 넌 내 친구에게 고백을 했고 심지어 분위기를 잡으며 키스까지 하려고 했으니까. 친구에게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물었더니 넌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 하지만 내가 항상 말했잖아. 난 믿음이 깨지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근데 넌 내 말을 가볍게 들었나 봐. 이런 내 결심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자신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자꾸 연락해오는 거겠지. 정말 부탁인데 제발 내가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만나고 있다는, 언젠가 다시 너한테 돌아갈 거라는 그런 착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네가 자꾸 연락해오지 않았다면 난 이미 깨끗하게 널 잊었을 거야. 그리고 혹시나 내가 빨리 다른 인연을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다시 너랑 만날 일은 절대 없을 거고. 우리 괜히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행복했던 추억까지 더럽히지 말고 제발 여기서 그만하자.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해줘. 부탁할게. 네, 헤어지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전 남자친구에게 보내는 S님의 편지였습니다. 일단 이별하길 잘하셨고요. 네. 근데 아니 참 신기한 게 백 작가님 목소리로 이 사연이 읽혀지니까 그다음 무드가 있어서 그런지 그 남자분도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막 모든 게 되게 막 아름답게 뭔가 느껴지고 속에 이야기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 막 가을 낙엽 뒤에 싹 스산할 것 같고 막 덕수궁 가고 싶고 막 네. 그런 생각 계속 들어요. 근데 사실 사연만 딱 보자면 네. 남자분이 너무나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못했죠. 심지어 본인이 그게 맞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여지가 없죠. 이거는 이별이 당연한 건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듯한 액션이 있어서 그리고 여자분도 사랑했던 사람이다 보니 그런 얘기들에 조금은 뭐랄까 힘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물론 흔들린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마음은 굳건하신데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있다 보니 사람인지라 좀 더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이 여자분은 마음 정리를 굉장히 하고 싶으신 상태인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자분 때문에 이게 뭔가 정리가 잘 안 되고 혼란스러우니까 정말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굉장히 여러 번 연락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별이라는 걸 계속 도미노처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많이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별하려고 하는데 이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좀 이런 표현이 약간 좀 과격할 수도 있는데 정말 넌더리가 나거든요. 그 관계가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정말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데 사실 사랑이랑 집착이랑 소유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남 좋아하는 여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걸 그렇죠.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 구별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떠올리고 생각하면 사실은 되게 어려운데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되게 쉬워요. 사람이 사실 행동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뭐 말을 100번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사실은 그냥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라서요. 사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끝났다고 말하면 그건 끝난 겁니다,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별은 원래 둘이 하는 게 네. 아니라 한 명이 먼저 하는 그 거예요. 사람이 끝났다고 했는데 계속 우기고 괴롭히고 계속 뭔가 집착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때는 집착이고 소유욕인 거예요. 네, 사랑은 그 사람이 끝났다고 했을 때 끝내주는 게 사실은 그것까지가 사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좀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에 사실 그런 집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관계 어떤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뭐 쉽지가 않겠죠. 그럼요. 또 너무 좋게 잘 사귀셨었는데 하지만 정말 이 깨물고 이거 버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사연을 보면서 좀 말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게 완전 똑같은 경험을 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연자분이랑 같은 입장이고 네네. 그 당시에 제 여자친구가 전 더 셌어요. 저한테 그걸 또 들켰어요. 술집에 직접 다른 보셨군요. 남자랑 키스하는 걸 제가 5m 거리에서 봤는데 그 키스한 남자가 또 외국인이었고 말이 우선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 외국인을 잠깐 보자고 데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나도 영어를 못하니까 웃으면 눈물이 안 날 되는데 진짜 너무 심각한데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막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속상하고, 어떻게 저 혼자 하죠? 우리나라 말로 열심히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네. 그래서 근데 아이고. 그 친구가 용서해달라 그래서 용서를 해줬고 계속 도미노처럼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항상 마지막에 후회됐던 건 왜 처음에 내가 그걸 회피하지 않고 끊지 못했을까. 지금 사연자분은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대방 마음 정리까지 해주실 필요 없고 그래요. 본인 마음이라도 본인 추억이라도 잘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힘들겠지만 네네. 일단은 연락이 계속 온다고 하니까 번호 바꾸시고요. 네.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정확하게 해서 그 얘기 전해주지 말아라. 얘기를 혹시나 행여나 전해주거나 가끔 첩자가 있거든요. 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꼭. 괜히 부딪히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확실하게 뭐랄까 못박음을 해줘야 돼요. 네. 꽝꽝꽝 이제 끝이다라고도 맞습니다. 막 홍보해라 이런 게 아니라 혹시나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 그런 친구들에게도 확실하게 상태를 전달을 해서 그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네. 좀 더 노력하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좀 고통스러워요. 그쵸. 이별하고 마음 정리하는 것도 힘든데 네. 마음 정리하고 사람 관계까지도 관리를 해야 하고 뭐 사람이 사람하고 만나다 보면 내 주변인들도 알게 되고 그런 게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괜히 남자친구한테 용서해 준다고 막 무릎 꿇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유 이건 무릎 꿇어도 안 되죠. 아닙니다. 예. 자 오늘 덜러브 연애교실 백영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이야기 나눴고요. 연애에 관한 걱정 고민 모든 이야기들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들 푸른밤 홈페이지 덜러브 연애교실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참 연애 얘기들이 상당히 좀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았었네요. 그러니까 전 되게 그러네요, 기분 진짜. 좋게 지금 뭐 방송하러 왔다가 마지막에 그 외국인 얘기하면서 확 지금 잊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에 바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돼요. 집 앞을 좀 거닐다가 들어갈래. 백 작가님도 예, 더운 여름에
네. 이제 네. 좀 건강 관리 잘하시고. 네. 좀 제발 좀 날이 좀 서늘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올해는 9월, 10월까지 계속 덥다고 하나요? 그런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작년보다. 예. 어쨌든 더위 잘 이겨내시고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자,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이트의 우울한 너에게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맘없는 사랑은 진실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 두려운 믿음은 너를 지치게 할 것도 알잖아.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평소처럼 사무실에 앉아 야근을 하고 있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띄워둔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쳐다보며 퇴근하고 싶어, 만나러 가고 싶어 혼잣말로 투정을 부리는데 그 순간 거짓말처럼 휴대전화가 울렸다. 뭐하고 있어? 나 지금 자기 사무실 앞인데 잠깐 내려올 수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사원증 하나 챙겨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오늘 나 야근한다고 미리 얘기했었는데 집에 가서 쉰다더니 여긴 왜 온 거야? 피곤할 텐데. 남자친구가 나를 보러 왔다는 반가움보다 오느라 피곤했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꺼내버렸다. 뭐하러 왔어? 왜 왔어? 여기까지. 사실은 보고 싶었으면서 진심과 다르게 툭 튀어나온 말에 오히려 내가 멋쩍어 가만히 서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런 나를 보고 웃으며 대답했다. 보고 싶으니까 왔지. 얼굴 봤으니까 나 그럼 갈게. 기껏 왔으면서 왜 벌써 가? 이런 얼굴로 올려다보는데 남자친구가 내 볼을 세게 꼬집으며 말했다. 걱정하는 것도 알겠고 미안해하는 것도 알겠는데 사랑은 해줄 땐 가만히 받는 거야. 내 건강은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챙길까. 왜 왔어가 뭐야, 애정 없게. 사무실 앞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아웅다웅 하다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단 말 한마디 쉽게 하지 않는 나 같은 여자가 대체 어디가 뭐 얼마나 예쁘다고.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나를 사랑해주는 너, 그런 너를 사랑하는 나.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구와 숫자들의 말해주세요 였습니다. 그래요. 되게 달콤한 사연이네요. 너무 달콤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의 사연이었어요. 초콜릿 같은 거 너무 단 거 먹으면 머리가 찡하잖아요. 좀 그런 느낌? 그 수준? 그래요. 늦은 시간 서로 좀 힘이 돼주기도 하고 연애할 때는 표현하는 게 참 표현하고 싶어서 연애 시작하잖아요. 대부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숨기지 않고 말하고 싶어서 고백을 하는 것이고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해서 이제 고백을 해서 같은 마음이면 또 너 내 거, 나 네 거 하면서 예쁘게 만나는 거일 텐데 시작할 때 마음은 그랬으면서 왜 뒤로 가면 갈수록 왜 괜히 보고 싶었으면서 말 못하게 되고 고마운데 고맙다고 말하기 힘들어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웃기죠. 꼭 연애뿐만이 아니어도 다른 것들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재밌습니다. 4044님, 회사에서 저희 팀이 계열사로 분리가 돼서 요즘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한데요. 이런 와중에 매일 점심 메뉴를 물어보고 정해야 하는 막내인 저는 정말이지 숨이 막히네요. 으쌰으쌰 힘내자고 하면 눈치 없이 해맑은 애가 될 것 같고 같이 우울함에 편승하자니 더 우울해지기만 하는 것 같은데 얼른 시간이 흘러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생긴다면 참 막내인 입장에서 힘들죠. 되게 힘들죠. 원래 팀 내에서 어떠한 분위기 메이킹을 하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도 막 되게 파이팅 넘치고 밝고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를 좀 밝게 만들 수 있는 막내였다라고 하면 이럴 때도 좀 밝은 모습을 보여줘도 좋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조용히 지내고 있었더라면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조용히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눈치 싸움이잖아요. 막내 생활이라는 게 지금 좀 여러모로 고초를 겪고 계실 텐데 잠시만 수그리고 계시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또 평소처럼 지내시길. 6697님, 여자친구랑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다니는데요. 더워서 한 달 반 정도를 쉬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가려고요. 오랜만에 좋은 공기 마실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상쾌하네요. 여자친구도 신나서 김밥 싸우겠다고 난리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즐겁겠네요. 등산. 저는 뭐 등산을 가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녀오시는 분들 보면 중독성이 꽤 높다. 운동도 많이 되고 즐거운 것도 참 많고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어떤 작용들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던데 여자친구분과 재밌게 즐겁게 잘 다녀오시게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날씨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산속은 뭐 휙휙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체크하고 가시길. 김슬님, 아는 오빠가 저희 동네에 드럼 학원을 차려서 저는 무료로 가르쳐주겠다고 하길래 2주 전부터 배우고 있는데요. 제 손이랑 제 발인데 왜 제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는 걸까요? 정말 난생 처음 제가 박치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빨리 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드럼 어렵죠. 진짜 어려운 악기죠. 대부분 한 6개월 안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리도 잘 안 나고 뭐 이제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분리가 잘 안 돼서 움직이는 것들이 조금은 어색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럼 잘 치려면 되게 멋있어요. 드럼 잘 치는 사람 전 제일 멋있더라고요. 악기 다루는 사람 중에 드럼 잘 치는 사람 진짜 멋있는 것 같고 뭐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드럼을 잘 치면 뭐랄까 좀 되게 거침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피아노를 잘 치면 좀 로맨틱해 보이기도 하고 기타를 잘 치면 뭐랄까 좀 터프하고 좀 섹시해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드럼은 되게 뭐랄까
좀 강렬한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서 드럼을 잘 치면 되게 센시티브해 보여서 예민해 보여서 좋습니다. 저는. 자, 두 곡 듣겠습니다. 메리 램버트의 She Keeps Me Warm 그리고 존 메이어의 Saint Patrick's Day 두 곡 듣겠습니다. She says I smell like safety and home. I named both of Here comes a cold.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페퍼톤스의 계절의 끝에서입니다. 2008년 발매된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가사 먼저 들어보실까요? 흘러가는 시간들을 멈출 수는 없으니 다만 우리 지금 여기서 작은 축제를 열자. 흩날리던 벚꽃잎 위로 그 설레이던 봄날이 끝나고 뜨겁디 뜨거웠던 여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서 가슴 시리던 찬바람에 눈부신 가을 햇살이 저물어 다시 또 겨울이 찾아오면 또 다른 시작.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기에 딱 좋은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할 것처럼 유난히 덥던 이번 여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긴 여름 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끝곡 페퍼톤스의 계절의 끝에서 함께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흘러가는 시간들을 멈출